제 나이 68살입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어요. 남편과 함께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에 나가고 밤 10시에 집에 돌아오는 삶을 40년 넘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겨우 마련한 게 용인에 있는 30평짜리 아파트 한 채였어요. 시가 6억. 우리 부부에겐 전 재산이었죠. 그런데 2023년 가을, 저는 건강검진에서 위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6개월 안에 수술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생존율도 장담할 수 없어요. 그 순간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머리가 하얗게 변하고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남편은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여보, 어떻게 당신이 가면 나는 어떡하라고. 저도 울었어요.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죠. 수술비만 1,500만 원. 항암 치료까지 하면 3천만 원은 필요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국민연금 합쳐 월 80만 원으로 근근히 살고 있었고 통장엔 500만 원밖에 없었어요. 그때 며느리가 찾아왔습니다. 결혼한 지 5년 된 큰아들 며느리 서지혜 가명. 평소엔 명절에도 얼굴 보기 힘들었는데 그날은 과일 바구니까지 들고 왔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들었어요. 많이 놀라셨죠? 지혜는 제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수술비는 제가 어떻게든 마련할게요. 제 적금 깨서라도요. 저는 그 말에 눈물이 또 쏟아졌어요. 지혜야, 미안하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도 이제 이 집 며느리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며느리는 그날부터 거의 매일 병원에 왔습니다. 수술 날짜를 잡고 서류를 준비하고 병원비 상담까지 다 해줬어요. 그리고 어느 날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집 등기부등본 좀 주실 수 있으세요? 병원에서 재산증명 서류 내래요. 수술비 할부 받으려면 필요하대요. 저는 의심 없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그래, 고맙다. 지혜야. 에이, 무슨 말씀을. 어머니, 아버님도 제가 잘 모실게요. 걱정 마시고 수술만 잘 받고 오세요. 그 말에 저는 정말 안심했어요. 수술 전날 밤, 며느리는 병실에 와서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꼭 살아서 돌아오세요. 저 어머니 없으면 안 돼요. 눈물까지 글썽이더라고요. 저는 며느리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혜야, 너 같은 며느리 만나서 우리 아들이 복 많은 거야. 고맙다. 그렇게 저는 마음 편히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수술은 9시간 걸렸습니다. 위를 3분의 2 잘라내고 림프절까지 제거했어요. 깨어났을 때 온몸에 튜브가 꽂혀 있었고 숨 쉬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도 살았다는 것에 감사했어요. 하지만 회복은 지옥이었습니다. 항암 치료 6차. 머리카락은 다 빠지고 체중은 20kg나 빠졌어요. 입맛도 없고 하루에 물 한 모금 넘기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버텼어요.
집에 돌아가면 남편도 보고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그 생각으로 4개월을 버텼습니다. 2024년 2월 14일. 드디어 퇴원 날이었어요. 남편이 병원까지 마중 나왔습니다. 여보, 고생했소. 이제 집에 가서 푹 쉬어요. 저는 남편 손을 잡고 울었어요. 여보, 내가 살아 돌아왔어요. 집 앞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는데 문이 안 열렸어요. 이상하네. 다시 눌렀습니다. 삐삐삐 오류음. 남편도 이상하다는 듯 번호를 눌렀지만 마찬가지였어요. 그때 안에서 문이 열렸습니다. 낯선 30대 여자가 나왔어요. 누구세요? 저는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아니, 여기 우리 집인데요. 그 여자는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네, 무슨 소리세요? 저 이 집 새로 산 사람인데요. 예, 남편이 소리쳤어요. 뭐라고요? 이게 무슨 소리요? 그 여자는 핸드폰을 꺼내더니 부동산 계약서를 보여줬어요. 매도인 박영숙, 매수인 김하늘. 계약일 2023년 12월 18일. 매매가 5억 8천만 원. 저는 그 자리에서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무슨... 남편은 미친 듯이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1통, 2통, 3통 받지 않았습니다. 10통을 넘어가도 받지 않았어요. 결국 밤 11시가 되어서야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님, 어머니 수술비며 병원비며 다 제가 댔잖아요. 집은 관리도 안 되고 어머니 혼자 계시기엔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정리했어요. 아버님도 동의하셨고요. 지금은 요양원 알아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남편은 소리쳤어요. 내가 언제 동의했어? 하지만 며느리는 더 이상 답장도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 부부는 찜질방에서 잤어요. 68살 암 환자와 72살 노인이 찜질방 바닥에 누워 있는 거예요. 남편은 밤새 울었어요. 여보, 내가 못났소. 내가 집도 못 지켰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시아버지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남편의 아버지, 제겐 시아버지죠. 90살이 넘으셨지만 정신은 또렷하신 분이에요. 아버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차갑게 말했어요. 지혜가 잘한 거다. 너희 둘이 늙어서 집 관리도 못하잖아. 예. 병원비도 다 지혜가 됐잖아. 집 팔아서 정리한 거 당연한 거 아니냐?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버님, 그래도 제 동의 없이 집을 팔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때 며느리가 안방에서 나왔습니다. 환하게 웃으면서요. 어머니, 아버님, 오셨어요? 며느리는 태연하게 커피를 내왔어요. 어머니, 감정적으로 구시면 안 돼요. 저도 힘들었어요. 어머니 병원비 대느라 제 적금 다 깼다고요. 그래도 집은 관리도 안 되고요. 어머니 혼자 계시기엔 위험하잖아요. 넘어지시기라도 하면 어쩌려고요?
며느리는 심지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알아본 요양원 진짜 좋아요. 식사도 잘 나오고 간호사도 친절하대요. 거기 계시면 편하실 거예요. 저는 그 말에 온몸이 떨렸어요. 나 요양원 안 가. 어머니, 고집 부리지 마세요. 나이 드신 분들은 다 그렇게 가시잖아요.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지혜,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우리 집이야. 그러자 며느리는 차갑게 말했어요. 아버님,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어머니 명의로 된 위임장 다 있어요. 서명도 다 받았고요. 뭐?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아, 그때 서류에 서명한 게 며느리는 수술비 서류라고 속이고 집 매매 위임장에 제 서명을 받은 겁니다. 그날 이후 우리 부부는 갈 곳이 없었어요. 찜질방을 전전하다가 결국 월세 30만 원짜리 고시원 방을 얻었습니다. 3평도 안 되는 방, 창문도 없고 화장실은 공용. 68살 암 환자가 살 곳이 아니었어요. 밤마다 저는 울었습니다. 내가 평생 일해서 모은 집이 이렇게 사라지다니. 남편도 매일 술을 마셨어요. 내가 무능해서 미안하오. 어느 날 밤 저는 숨이 막혀서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공황장애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환자분, 스트레스 심하시죠? 암 재발 위험 있어요. 안정을 취하셔야 해요. 하지만 어떻게 안정을 취해요? 집도 없는데. 며칠 뒤 낯선 번호에서 전화가 왔어요. 혹시 박영숙 고객님 맞으세요? 네, 맞는데요. 부동산인데요. 집 매매 관련해서 서류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혹시 작년 12월에 용인 아파트 매도하신 거 맞으세요? 아니요. 접한 적 없어요. 예. 그럼 이 서명은 뭐죠? 저는 그 부동산에 직접 찾아갔어요. 그리고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위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까지 전부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서명 필적이 달랐습니다. 누가 제 이름을 위조한 거예요? 부동산 대표가 말했습니다. 고객님, 이거 위조 맞으면 형사 고발 가능합니다. 경찰 신고하세요. 저는 그 자리에서 경찰서로 달려갔어요.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처음엔 태연했어요. 어머니가 동의하셨어요. 서명도 다 받았고요. 하지만 서명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위조 확실, 그리고 통장 추적 결과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어요. 집 매매 대금 5억 8천만 원 중 2억 며느리 명의 강남 오피스텔 계약금, 8천만 원 외제차 벤츠 C클래스 구입, 5천만 원 최민호라는 남자 명의 계좌 이체, 나머지 명품 가방, 호텔, 해외여행. 경찰이 물었습니다. 최민호라는 사람은 누굽니까? 며느리는 입을 다물었어요. 하지만 통화 기록, SNS, 호텔 예약 내역까지 전부 나왔습니다. 며느리는 불륜 중이었어요. 결혼 5년 차에 남편 몰래 2년 동안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던 겁니다.
아들에게 모든 걸 말했습니다. 엄마 거짓말이죠? 아들은 믿지 못했어요.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호텔 영수증, 커플 사진, 문자 내역까지. 며느리는 끝까지 발뺌했어요. 그 사람은 그냥 친구예요. 오빠 같은 사람이에요. 친구한테 5천만 원을 보내. 빌려준 거예요. 하지만 최민호라는 남자는 무직자였고 빚도 수천만 원 있었어요. 며느리는 그 남자와 함께 제주도, 일본, 태국까지 다녀온 흔적이 전부 나왔습니다. 아들은 그 자리에서 쓰러졌어요. 병원에 실려갔고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며느리는 법정에서도 울었어요. 저는 어머니를 위해서 한 거예요. 병원비도 제가 다 댔잖아요. 하지만 검사는 차갑게 반박했습니다. 피고인은 병원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지불했을 뿐 나머지는 피해자의 국민연금과 남편이 마련했습니다.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 집을 무단으로 매도하고 그 금액을 사적으로 유용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사문서 위조, 사기, 횡령입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 피해자에게 할 말 있습니까?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엔 진심이 없었습니다. 피고인 서지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다. 집 매매 계약은 무효이며 피해자에게 원상 회복할 것, 추가로 위자료 5천만 원을 배상할 것.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재판장님, 저 억울해요. 하지만 판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신뢰관계를 악용해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반성하십시오. 2024년 8월 드디어 집 열쇠를 다시 받았습니다. 집은 텅 비어 있었어요. 며느리가 가구까지 다 팔아버렸거든요. 하지만 괜찮았어요. 이 집이 다시 제 집이 되었으니까요. 며느리는 이혼당했고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불륜 상대 남자도 사기죄로 고발당했어요. 아들은 저에게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엄마 용서해줘. 내가 잘못 봤어.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용서는 해. 근데 다시는 너를 믿지 않을 거야. 여러분이라면 이런 며느리를 용서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법으로 가시겠습니까?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